젊음의 노래, 늙음의 후회, 욜로의 그림자 아래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의는 조선시대 민요나 속담에서 유래한 말로 젊음의 찰나를 즐기라는 충고다. 봄날의 꽃잎처럼 쓰러지는 청춘을 아까워하며 늙어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마음껏 웃고 춤추고 사랑하고 세상을 누비라는 의미다. 이 말은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후회 없는 순간을 쌓아가라는 지혜로운 조언이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이들이 외치는 욜로와 이오에로 You only live once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욜로는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당장 즐겨 라는 외침으로 미래를 저버린 즉흥적인 소비와 쾌락 추구를 상징한다. 옛 속담이 노는 법을 가르친다면 욜로는 버리는 법을 부추긴다. 젊음의 에너지를 생산적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라는 속담의 본질을 욜로는 무한한 빛과 후회의 늪으로 끌어들인다. 이 글은 바로 그 욜로의 잔혹한 말로를 따라가며 옛 속담의 지혜를 더해 재해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 노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노는이 미래를 갉아먹지 않도록. 이 이야기는 2017년 대한민국의 거리를 물들였던 한 열풍에서 시작된다. 그해 여름 서울의 강남 거리는 번쩍이는 명품 백과 수입차로 가득 찼다. SNS 피드는 해외 리조트 사진과 고급 레스토랑 셀카로 넘쳐났다. 탕진잼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탕진은 돈을 마구 쓰는 걸 뜻하고 잼은 재미를 더한다. 오늘은 시발비용 하며 카페에서 2만 원. 커피를 홀짝이거나 주말마다 제주도로 날아가 바다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젊은이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20대 후반,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회사에 바쳤다. 그런데 집값은 치솟고 결혼은 사치가 됐으며 노후는 먼 꿈처럼 느껴졌다. 열심히 살아도 안 돼? 그럼 지금 즐기자. 욜로가 그 절망의 반항이었다. 옛 속담에 젊어서 노새가 춤추고 노래하는 전통적인 즐거움을 가리켰다면 욜로는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세상을 사들이는 현대판 변형이었다. 그러나 그 열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대 들어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폭등의 폭풍이 몰아치자 욜로족들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욜로하다 전부 다 골로 갔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후회였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 번째 주인공은 준호라는 30대 후반의 남자다. 준호는 2015년 25의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했다. 월급은 300만 원 하지만 서울의 원룸 월세가 70만 원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이미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녔고 SNS에서 본 그들의 삶은 화려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해?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BMW 5 시리즈를 샀다. 할부로 매달 80만 원 하지만 그 차는 그의 자랑거리였다. 주말마다 친구들을 태우고 한강 드라이브를 나가 이게 욜로지 하며 웃었다. 명품 가방, 고급 골프 클럽, 해외 출장 때마다 쇼핑. 그의 월 소득은 5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지출은 그 배였다. 빚, 나중에 갚으면 돼. 인생 한 번뿐이잖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옛 속담을 떠올리면
준호의 노는은 차라리 전통적인 놀이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차이는 컸다. 속담의 노새는 공동체의 축제나 가족과의 한가로운 산책을 의미했다. 준호의 것은 고립된 개인주의, SNS 좋아요, 술을 위한 쇼였다. 시간이 흘렀다. 2022년 금리가 2%에서 5%로 뛰었다. 준호의 자동차 할부 이자가 매달 20만 원 늘었다. 집값은 2배가 됐고 월세는 120만 원으로 올랐다. BMW는 중고 시장에서 반값이 됐다. 이 차 팔아도 대출만 갚을 수 있어. 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37, 결혼은 포기했다. 여자친구는 미래 계획이 없어라고 떠났다. 직장에서 승진은 했지만 스트레스는 배가 됐다. 밤마다 그는 옛날 사진을 보며 후회했다. 젊어서 노는 게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의 지갑 속 통장은 바닥났다. 노후 자금, 영원.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할 날이 다가왔다. 준호의 이야기는 욜로의 전형적인 함정이었다. 소비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명품 백을 들던 손이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쥐는 게 어색하다. 늙어지면 못노난이라는 속담이 이제야 와닿았다. 하지만 그의 노는은 젊음을 소비한 게 아니라 빚으로 미래를 훔친 꼴이었다. 만약 옛 속담처럼 젊음의 에너지를 저축이나 스킬 업그레이드로 돌렸다면 준호는 지금도 그 만약을 꿈꾼다. 준호의 이야기가 남자들의 후회를 대변한다면 두 번째 주인공 수연의 이야기는 여자들의 아픔을 보여준다. 수연은 42,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그녀의 20대는 자유로웠다. 대학 시절부터 여행이 취미였다. 인생은 짧아 세상을 봐야 해. 그녀는 백패커로 유럽을 누볐다. 배낭 하나 메고 파리 에펠탑 아래서 와인을 마시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젤라토를 먹으며 사진을 찍었다. 30대 들어서는 더 과감해졌다. 욜로지 뭐 하며 매년 3번 해외여행. 동남아 리조트에서 요가 클래스,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티켓, 도쿄에서 미슐랭 레스토랑.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5,000명의 부러움을 샀다. 수연 누나처럼 살고 싶어. 댓글들이 쏟아졌다. 수연은 돈을 벌었다. 그래픽 디자인으로 월 400만 원 하지만 지출은 그 이상. 신용카드로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갚아라고 밀었다. 친구들은 너처럼 사는 게 멋져라고 했고 그녀는 그 칭찬에 취했다. 옛 속담에 젊어서 노새는 수연에게 딱 맞아 보였다. 그녀는 춤추듯 세상을 누볐다. 하지만 속담의 뿌리는 깊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노는이 한정적이었다. 궁중 춤이나 마당놀이처럼 공동의 기쁨이었다. 수연의 것은 솔로 여행의 고독한 쾌락, SNS로 증명되는 허상이었다. 그러나 2023년 모든 게 무너졌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프리랜서 일감이 줄었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폭증했다. 그녀의 신용카드 빚은 1억 원을 넘었다. 매달 이자만 50만 원. 여행 가는 돈이 다 갚는 데 쓰이네. 수연은 울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 게 전부다. 친구들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집을 샀다.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그 물음에 수연은 부모님 탓이야. 가난하게 키웠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젊음의 골든타임, 20, 30대를 소비로 채운 대가였다. 노후,
60대에 월 100만 원 연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수연은 밤하늘을 보며 속담을 떠올렸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제 늙음이 다가오는데 노는 건커녕 생존이 문제다. 그녀는 요즘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 집에서 책 읽기, 공원 산책. 하지만 그 노는은 옛 속담처럼 순수한가? 아니, 강제된 절제다. 욜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탓이다. 왜 욜로족들은 이렇게 무너졌을까? 단순한 개인의 탓이 아니다.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그들을 올감했다. 먼저, 고물가의 덫. 2017년 당시라면 한 봉지가 800원이었다면 2026년 지금은 1,500원이다. 식료품 가격은 4.7% 상승, 주거비는 5.5% 올랐다. 반면 임금은 2~3% 증가에 그쳤다. 돈 가치가 떨어지네. 젊은이들은 느꼈다. 그래서 더 세게 밟았다. 욜로의 가속 페달을.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화폐 착시라는 현상이다. 명목 임금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반토막 난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이 되면 월 30만 원 예산이 하루 만에 증발한다. 다음은 고금리의 칼날. 2022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올렸다. 그 파장은 컸다. 5억 원 주택 대출을 받은 30대가 금리 2% 시절 월 상환액은 150만 원이었다. 하지만 5%로 오르면 200만 원, 7%면 250만 원이 된다. 추가 100만 원 부담. 욜로족들은 이미 대출로 명품을 샀다.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이 나를 갉아먹어. 준호처럼 차를 산 이는 중고가치 하락으로 더 고통받았다. 자동차는 3년 만에 40% 가치가 떨어진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7년 8억에서 2026년 15억으로 뛰었다. 집 사려면 평생 모아야 해. 욜로족들은 집 대신 여행을 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기회비용의 함정이었다. 30대에 1억 원을 여행에 썼다면 주식이나 펀드에 넣었을 때 복리 효과로 50대에 5억 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만 봤다. 투자 실패도 욜로의 치명상이다. 그들은 주식, 코인에 뛰어들었다. 욜로 스탁 하며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샀다. 2021년 불장 때는 웃었다. 하지만 2022년 크래시로 반값이 됐다. 내 젊음이 증발했어. 수연처럼 프리랜서들은 더 취약했다. 안정적 수입 없이 소비로 버티다 무너졌다. 게다가 기대 수명 증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 일부는 100세를 넘는다. 20대부터 60세까지 40년 노동기간, 그중 20년을 욜로로 날리면 남은 20년은 빈곤의 늪. 통계에 따르면 20, 30세대의 40%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 늙어지면 못 노난이라는 속담이 이제 무섭게 들린다. 옛날에는 50대에 은퇴했지만 지금은 70대까지 일해야 한다. 젊음의 노는이 늙음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옛 속담의 노세는 정말 욜로와 같은가? 아니다. 속담은 균형을 가르친다. 조선시대 농민들은 봄철에 논밭을 갈고 가을에 마을 축제를 즐겼다. 노는은 노동의 보상, 공동체의 유대였다. 과도하면 빈곤이 왔고 절제하면 풍요가 따랐다. 현대 욜로는 그 균형을 잃었다. 자본주의의 속도, SNS의 압박이
지금 당장을 강요했다. 하지만 후회는 늦지 않았다. 욜로의 대안이 등장했다. 요노아이오에노 유 올리니드 원. 한 번 사는 인생, 필요한 것 하나만 가지자. 무지출 챌린지, 절약 생활, 실속 소비. 예를 들어, 집에서 도시락 싸먹기. 텀블러 들고 카페 대신 공원에서 책 읽기. 이게 진짜 노는 거야. 준호는 이제 주말에 자전거를 타며 산책한다. 수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공유한다. 요노는 유행이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고물가 시대의 필요를 재정의하는 법. 옛 속담처럼 젊어서 노는 건 여전하지만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변했다. 생각해보자. 만약 준호가 BMW 대신 자전거를 샀다면, 그 돈으로 온라인 코스를 배웠다면, 그의 30대는 지금처럼 후회로 물들지 않았을 것이다. 수연이 여행 대신 로컬 투어를 택했다면, 그녀의 추억은 빚없이 간직됐을 테다. 노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현대판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젊음의 에너지를 소비가 아닌 창조로 돌리자. 책 한 권 쓰기, 스킬 배우기, 관계 쌓기. 그게 진짜 노는 법이다. 늙음이 오면 그 쌓인 재산으로 더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2026년 고금리가 지속되고 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 욜로의 유령이 여전히 맴돈다. 하지만 요노의 불씨가 피어오른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젊어서 노세. 이 말은 경고이자 약속이다. 미래를 잃지 말고 지금을 즐기자.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영원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 젊음의 노래를 부르며 늙음의 지혜를 새기자.